잘 들리세요? 네. 이제 2시가 되어서 저희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의 이성희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공모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 저희 오프라인에 또 온라인으로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또 알찬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저희가 크게 그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번 공모 사업의 내용이 그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을 할 기관들을 저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오늘 설명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본격적으로 26년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 공모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제목이 저희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기획형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저희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기획형으로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신 저희 김준범 선임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 콘텐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시간으로는 사실 오늘 설명에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도 같이 공유드리고 온라인으로도 공유하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사전 질의 외에도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의 정의는 저 파란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 그림,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모래놀이터를 제한하고 있는 저 울타리가 이제 제한된 조건이 되는데, 보통은 제한된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한정된 지역 또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기간의 한정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장소가 한정된 어떤 조건 안에서 사실은 신기술이 있지만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을 못 하신다거나 실증을 못 하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마음껏 실증이나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신기술 서비스를 가진 이제 기업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어떤 AI 기술, 또 컴퓨팅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여서 그것에 힘입어 여러 가지 혁신 기술도 같이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 기술을 어떤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어떤 시장 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막상 규제로 작용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령 정비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의 속도와 법령이 정비되는 속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뭐 지켜두고 볼 거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럼 그러지 말고 이런 신기술,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규제가 있지만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한적인 조건, 장소, 또 어떤 2년 또는 4년이라는 기간을 한정을 해서 그 기간이나 장소 안에서 어떤 시장 성장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의 필요성 입증을 할 경우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규제로 작용했던 법령을 개정한다. 이것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운영 체계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6개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도 순으로 보시면 앞에 ICT 융합, 산업 융합, 그리고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도에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는 20년 2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6년 정도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후로는 연구개발특구, 또 같은 국토부 안에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순환경제 샌드박스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8개의 규제 샌드박스 분야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있고 스마트 도시 쪽 저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무부처는 국토부가 되시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도시경제과에서 이 스마트 도시 제도를 좀 총괄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해당 업무의 실무를 위탁받아서 이제 지금 업무 설명회 또는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8개의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또 이 명칭에서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서비스, 기술, 현상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분야로는 지금 첫 번째 환경, 에너지, 수자원부터 뭐 교통, 보건의료복지, 기타까지 12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역설적이지만 분야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때는 이게 뭐 산업융합으로 가실 수도 있고 ICT로도 가실 수 있고 뭐 금융으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분야를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기술이 또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분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고민이 되시면 스마트 도시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이 나실 때는 저희가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저희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신청 요건, 이제 신청 자격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뭐 민간 기업, 지자체, 개인, 단체, 법인, 뭐 공공기관 다 포함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스마트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허가 등이 어떤 모호한 어떤 상황이 있으시다. 뭐 어떤 법령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면 스마트 혁신 사업은 저희는 이제 스마트 도시법상에서 일반적인 규제 샌드박스에서 임시 허가라고 칭하는 것을 저희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스마트 혁신 사업으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기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 또는 그러한 기존의 기준이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실 때는 임시 허가에 해당하는 스마트 혁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실증 사업.
보통 다른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실증 특례로 이제 칭하기도 하고, 이게 혁신 사업하고의 차이는 이제 뭐 요건이 없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어떤 시행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법적으로 법령상 금지에 해당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서 한 6년 동안 63건의 승인을 해드렸는데 대부분이 스마트 실증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규제 샌드박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편의상 12개의 절차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이 절차들이 명확하게 12개가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여기 네 번째 신속 확인이 있고요. 신속 확인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여기 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는 특례 신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 신속 확인과 신청 확인이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시는 공식적인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사업에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특례 신청은 이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서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근거 어떤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신속 확인에서 이제 뭐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에서 검토해 봤을 때 특별히 규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내고 그냥 하시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면 되는 거고, 규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으시면 이거를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제 좀 실증 사업을 수행하시고 법령 개정까지 같이 추진을 하시는 절차라, 이 어떤 진행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제 막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안내를 받으시고 나중에 저희랑 진행을 해 보시면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사업 준비 말고 이제 신청 상담을 이제 시작하시고 나중에 규제특례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는 그 어떤 타임, 이제 기간이 짧게는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막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조회 기간 30일, 또 부처 협의 기간 30일이 중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짧게는 4개월 만에 이제 승인을 받으시고 이후에 사업비 등을 지원받으신 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실 수 있다.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네, 두 번째 순서로 이제 오늘 공모 설명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26명 공모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공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PPT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국토부 홈페이지, 뭐 공지사항, 그리고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모사업 알림, 그리고 스마트 도시 종합 포털 등에 이 공고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와 그 붙인 파일인 공모 안내서가 이제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 한글 파일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국토부 공고를 통해서 2월 2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공모 공고는 뭐 이제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공모 공고가 이렇다 한번 보여드리고, 공모 안내서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뭐 유관기관이나 어떤 공고를 통해서 이 파일은 다 갖고 계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안내서의 내용 중에서는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그리고 2025년 공모와 어떤 차이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뭐 이거는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제 저희 지원하시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도를 시행한 지 6년 정도가 됐고 이제 63건을 승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대부분이 교통이나 방범 방제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뭐 이런 교통 방범 방제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이 조그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추진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좀 경위도 설명을 드리면 23년에는 공모를 진행했는데 지역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대표기관이 되셔서 이제 같이 수행하실 기관과 함께 참여를 하신 형태였고 24년부터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에 방범 방제를 통해서 이제 신규 발굴이 많이 되었고 작년 25년에는 주거시설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올해의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요. 행정, 보건의료복지 이 두 가지가 메인이지만 꼭 행정, 보건의료복지가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할 수 없냐? 이제 그건 아니고 기타라는 분야를 집어넣어서 사실상은 그냥 분야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타에 내가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가지고 계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올해 공모 계획입니다. 공모명은 2026년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고 공모 기간은 저희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2월 2일부터 다음 달 이제 접수 마감일인 3월 4일간 31일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이고 접수 기간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2월 25일 수요일부터 3월 4일 수요일 5시까지입니다. 저희가 메일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저절로 닫혀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공모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그리고 보건의료복지 나머지 열려 있는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어, 저희 특례 신청이나 뭐 이렇게 공모 접수를 하신 후에도 최초에 구성하신 컨소시엄의 어떤 뭐 공동 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구성원이 바뀌실 수 있어요. 이제 반영은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가 알려드린 어떤 제출 기한까지만 이제 가능한 거고 대표 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 공모 요건입니다. 뭐 신청 기관 또는 컨소시엄이 규제로 인해서 사업화가 곤란할 때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네, 제일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지원 내용이랑 지원 규모는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특례 적용에 필요한 어, 제일 중요한 과정 아까 절차에서 설명드렸던 규제 특례 심의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법률 컨설팅 또는 어떤 규제 부처와 협의를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원 규모 같은 경우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3건 내외의 사업에 대해서 실증 사업비는 사업별 최대 5억 원, 그리고 이 사업 개시를 하시기 전에 책임 보험료는 이제 또 지원이 되는데 그 기준이 최대 90% 이제 안에서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우선은 지원 규모가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제 이 규제 특례 심의를 통과를 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과를 했더라도 실증 사업비가 필요한 어떤 이 적정한 규모인지를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 지원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지원금이 결정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5년 공모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특별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특별히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유사 동일 사업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유사 동일로 보는 기준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에요. 아까 모든 규제 샌드박스의 컨트롤 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규제 샌드박스를 좀 일괄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동일 유사 사업을 밑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 사업 간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 두 가지를 유사 동일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5억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뭐 선정이 되셔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렇게 되시면 총 사업비를 구성하실 때는 만약에 아마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영리기업 맞으시죠? 그러면 민간 부담금을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다 R&D 기준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시면 어떤 전체 사업비 중에서 25% 이상은 매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50% 이상 민간 부담금을 매칭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 그리고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 부도가 나신 그런, 그리고 부채 비율이 뭐 1000%를 초과한다거나 완전 자본 잠식 이렇게 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부 지원금을 좀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채굴이 있으신 경우, 여기 중간에 또 제안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승인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고, 뭐 다 이게 끝까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심의, 그러니까 그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거는 뭐 미지원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또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국토부 타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이제 아까 이 밑에 동일 신청 기관이 동일 기술로 타 저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제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동일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증 사업비 지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규제 내용이 법령에서 이미 재개정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또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이번 공모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 기간은요, 저희가 4년이에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8개 규제 샌드박스 대부분이 실증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최대 4년,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수행하시다가 한 번 정도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6년 정도 제 맥시멈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간은요, 저희가 이 실증 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뭐 6년을 하셔도 사업비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해 드린다. 그래서 실증 기간과는 좀 상이하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추진 절차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월 25일부터 이제 공모 접수를 할 텐데, 그 접수를 받아서 규제 신속 이제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저희가 전 부처에 이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음을 규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규제가 없으면 이후로는 절대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실증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스마트 실증 사업 계획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 평가도 돌릴 거고 또 규제 특례 신청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평가는 이게 평가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지만 뭐 어떤 뭐 기관을 선정을 하고 뭐 떨어뜨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선순위 평가는 이 평가를 받은 모든 기관들의 우선순위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먼저 3순위 안에 들어서 뭐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시는지 이제 그런 어떤 판가름을 하는 평가이고 저기 후순위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뭐 영원히 사업비를 못 받냐 이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후에 지원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안으로 도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관이 1, 2, 3, 4, 뭐 10등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1등인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원을 받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후의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서 이 계획한 사업비가 타당하냐? 이제 이걸로 최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밑에 요 별표를 보시면요. 이제 같이 공모로 다 진행을 하세요. 뭐, 규제 신속 확인, 특례 신청 다 진행을 하시다가 실증지를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좀 지연돼서 공모 일정으로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공모에서 탈락하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공모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는 수시 접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시권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마저 서포트를 해드린다. 그래서 이 공모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제외가 됐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밑에 추진 절차와 일정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처음 시작해서 여기 맨 끝에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규제 특례 심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일정이 한 7개월 정도 이번 공모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 공모는 저희가 4월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월 정도에 시작해서 뭐 설명회도 4월 중순쯤에 했는데 올해는 2개월 좀 더 빠르게 대신에 이제 어떤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야 사업자분들도 편하세요. 너무 중간중간에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절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공모를 좀 빨리 시작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따가 Q&A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모 평가 방법과 기준입니다. 네, 평가 주체는 우선은 저희가 크게 이 평가의 단계를 세 단계로 좀 보고 있고요. 사전 검토는 저희 진흥원 담당자들이 먼저 공모 신청된 어떤 서류들, 뭐 부합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제 보완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전 검토를 통한 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규제 신속 확인을 돌려서 이제 규제가 있는 사업들이 규제 특례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아니죠 신청을 하고 나서 먼저 서면 평가를 하고 발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면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평가위원회, 우선순위 평가위원회가 저희가 보통 이 전문가들 한 9명으로 구성을 할 건데, 그분들이 이제 서면으로 먼저 1차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득점 순위로 1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만약에 근데 저희가 뭐 공모 접수를 이제 할 텐데, 공모 접수가 10건 이하이다 그러면 서면 평가는 생략하는, 서면 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발표 평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는 반드시 신청기관에 이제 저희 사업 책임자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발표 평가도 최종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이제 말씀드렸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특례 부여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을 도출하게 될 건데, 만약에 접수 건수, 공모 신청 건수가 3건 이내이다면 발표 평가도 생략이 되고, 또 어떤 3건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 산정은 여느 평가와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은 최고 최저 점수 제외한 중위 평균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종합 결과서를 저희가 발표 평가를 다 거치고 나면 이제 평가위원장 등과 이제 종합 결과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보통 이제 수정 의견을 주세요. 기술에 대해서 뭘 보완해야 된다. 안전사항을 뭘 보완해야 된다. 그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을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특례 이렇게 심의를 들어갈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상위 순위에 있으셔도 계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 말씀드렸고 평가 기준은 먼저 서면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면 4개 정도의 저희가 평가 항목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5년하고 평가 항목은 똑같지만 배점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 아마 25년에는 두 번째 있는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이 부분이 고배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나눠서 이게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중에 특례 적용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될 것이고, 뭐 당연히 계획의 구체성이나 뭐 사업의 파급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르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대상이 10건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되고요. 발표 평가는 아무래도 이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발표 평가에 한 6개 정도 되는 항목을 이제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역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샌드박스의 이 특례 적용 필요성이 또 고배점, 그리고 이 기술이 저희 스마트 도시의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이 고배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증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승인을 받으면 이대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어떤 실증으로서의 구체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담겨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법령상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떤 국민들한테 약간의 위험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법령적으로나 저희 운영 방안에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대상이 3건 이하인 경우에는 발표 평가로 생략이 됩니다. 네, 제 다음 사업 관리는 사업 관리 이 파트는 이제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승인까지 다 받으시고 어떤 사업비 적정성 검토까지 다 거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 받으시면 되는 이제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보통 저희가 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은 1, 2차로 나눠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으로 이제 보호장치가 있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책임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는 게 이미 저희 뭐 법령상에 다 나와 있는 기준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좀 뭐 일반 공모 사업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신청하실 때, 내가 나중에 어떤 이제 최종 사업자가 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을 유념해서 봐야겠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매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업 관리 내용은 똑같은데, 올해 좀 추가된 요 내용은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강화는 저희가 26년 공모 안내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저희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아마 배경을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대기업, 무슨 금융사 아니면 물류회사 등이 개인정보 보호 유출로 요즘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들도 요즘은 거의 다 어떤 사업이
플랫폼 사업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 어떤 민감한 정보라든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만약에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의 대상이다라고 하시면 그 인증서를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서를 등기 신청 단계에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나 뭐 ISMSP 이거는 저희 뭐 이제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 영역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법령상으로 보시려면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사업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어떤 사업의 내용이 인증 대상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인증서가 없습니다 하실 경우에는 아니면 인증 시청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 인증서를 가름할 수 있는 인증 신청서를 대신해서 제출하셨다가 나중에 사업 개시하시기 전에 인증서를 제출을 하시고 우리 기관은 이렇게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건데, 저희 사업에 들어오시는 어떤 기업들은 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실 것 같아요. 그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서 위 인증서를 취득을 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권고이지만 물론 이제 자율에 맡겨서 하실 수 있고 정말 의무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증 안 받아도 된다 하시는 경우에도 어떤 개인정보를 다루시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 실증 사업 계획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및 처리 방안을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이 26년부터 강화되었다. 네, 이 부분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도 거의 비슷해요. 매년 공모에서 안내드리는 내용과 비슷하고요. 부분 어떤 해석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석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접수는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요거는 이따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이번 공모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의사항은 지금 제 안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저 이성희 책임연구원에게 요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네, 이제 공고서에는 나가 있습니다. 메일로도 연락 주시면 돼요. 추진 시기와 일정은 그리고 이제 예정이지만 거의 이대로 지켜질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보다 2개월 빠르게 네, 2월 2일에 공고가 시작이 됐고 네, 오늘 사업 설명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일 수요일 5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출 서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3월 4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면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게 간단한 사전 검토는 아닙니다. 법률 검토를 다 포함해서 어떤 보완하셔야 되는 사항, 제출하신 서류 중에 미비한 사항은 한 달 정도 저희가 이 사전 검토 기간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전 검토를 한 후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관문인 규제 신속 확인을 지금 일정상으로는 4월 초쯤에 아마 제출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신속 확인을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어떤 법령 기준에 따라서 30일간 이제 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일간은 조금 이제 기다리시는 아마 시간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저희가 국토부로 신청서를 보냈다라고 하면, 한 5월 1일, 5월 초 정도에 이제 제출하신 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어떤 필터링이 될 건데, 규제가 없으시면 이제 이후 절차는 없으신 거고, 규제가 있으면 다음 실증 사업 계획서를 바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실증 사업 계획서는 작성하실 때 당연히 저희 진흥원이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보통은 실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1개월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르시겠지만 1개월 정도 작성을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다 작성이 되시면 실증 사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스마트 도시 이 실증 사업들은 대부분 실증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실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실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지역 관할 지자체에 지원 확약서를 받으셔요. 지원 확약서는 그 기초지자체 이제 직인이 단체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고 이런 어떤 문서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희 사업에 지원하시기 전에 지자체들과 협의가 잘 되셔서 이걸 내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우리가 사업 내용은 뛰어난데 지자체들이 조금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아직 내가 지자체의 어떤 지원 확약서를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5월 중순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5월 중순쯤에 지자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자체를 못 구하신 사업들을 저희가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관심 있는 지자체분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지자체 매칭데이가 5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자체도 이제 다 구하셨어요. 그러면 특례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특례 신청을 5월 말, 6월 초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규제부처 직접 이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경찰청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님들 만날 수 있는 협의 자리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진흥원 그리고 사업자분, 규제부처분들 만나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특례를 허용해 주세요라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규제부처에서 들어보시고 특례를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보통은 특례를 허용을 하실 때는 그냥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주세요.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최소한 어떤 인증을 받으시면 좋겠고, 이제 조건을 주시는데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협의,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준비가 이제 규제 부처분들과도 다 협의가 돼서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저희가 우선순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작성하셨던 스마트 실증 사업 계획서가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는 작성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지자체 반영 사항, 규제부처 조건 다 넣으셔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우선순위, 이제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후보안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최종 관문인 규제특례 심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스마트 실증 사업으로서 어떤 이제 승인을 받을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실증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으신다 하면은 계약 체결 저희 진흥원하고 하게 되실 거고, 다 준비가 되시면 이제 사업을 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공모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서류는 이제 저희가 번호 순으로 매겼을 때는 8개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이번 신청에 공모에 신청한다라는 공문을 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 공모 신청서는 뒤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이제 성실하게 채워서 이 기관 대표자 직인을 좀 찍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규제 신속 확인 사업 설명서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양식의 붙임 서류예요. 그래서 내가 규제 신속 확인을 하고 싶은 그 기관들이 작성을 하시는 서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신청 서류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작성하시는 서류예요. 그 뒤에 양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계획안. 나중에 그 작성하실 스마트 실증 사업, 네, 스마트 실증 사업의 그 어떤 축소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부터 이제 탄탄하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스마트 실증 사업 계획서도 이제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컨소시엄이다라고 하시면 우리 기관, 대표 기관 포함해서 공동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 이것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 상태가 불량하면 이제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 신청 단계부터 이 재무제표 증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또 재무가 어떤 신용평가로는 얼마나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이 8개 이 서류 중에서 다 PDF로 제출을 해주시되 여기 규제 신소 확인 사업 설명서랑 사업 계획안은 한글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거기에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에 코멘트를 해드려야 돼서 반드시 한글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직인 등이 필요하면 찍으시고 다 처리하셔서 PDF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모 신청서는 네, 이렇게 신청인. 그래서 여기 신청인에 보면은 신청인의 대표자명을 쓰게 되어 있고요. 이 대표자명이 여기 신청인과 일치하게 써주시면 돼요. 간혹가다 우리 대표님은 너무 높은 분이라 저기 대표님이지만 내가 실무자니까 신청인은 나로 적어야지 하시면 안 되고 같게 동일하게 적어주시고요. 직인 찍어주시면 되고 중간에 뭐 신청 분야 이번 뭐 행정, 보건, 의료, 복지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분야에 체크하시고 이제 분야랑 다르게 지금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 협의를 이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자체 협의 못 하셨다고 하면 지자체 매칭데이 대상으로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자체와 협의를 하셨는지 좀 적어주시고 못 하셨다. 근데 나는 대전 동구 어디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희망 지자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의무 대상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시면 체크하고 보유했는지 미보유, 뭐 비대상이신지 맞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규제 신소가 낀 사업 설명서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컨소시엄의 개수를 제한하진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대표기관 한 개, 뭐 컨소시엄 이제 공동은 세 개를 넘지 않게 다 포함해서 네 개 기관까지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실 때 읽어보시고요. 뭐 작성을 하는데 너무 모호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컨소시엄은 대표 기관 포함해서 4개까지만 작성을 해주세요. 보시면 되고요. 네, 예산도 뭐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아닙니다. 그냥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뭐 현황 자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기관별로 4개 기관이시다면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26년 공모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고, 잠시만요. 네, 이제 다음은 저희 기획형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이 난 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형 샌드박스는 저희 스마트시티 산업시험센터의 김준범 선임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바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범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성희 책임연구원님에 이어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시 모집 안내를 다음과 같이 좀 드리게 됐고요. 지금 사업 설명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공모와 기획형 샌드박스의 수시 모집과 차이점이 무엇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 자체에 좀 혼선이 있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이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부처 간 이견이 큰 규제 등의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 혹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일단은 저희 혹시 이제 오늘 설명회 자체는 공모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시 모집 안내는 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공지사항 과장 최신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화면에 띄워놓은 안내문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정부가 먼저 이러이러한 규제가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실증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마트 도시에서 수시 모집할 과제는 총 한 건으로 작년 9월, 25년 9월에 이미 승인이 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 과제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된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이라는 과제고, 요 건에 대해서 여러, 동일한 과제지만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안내를 드리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저러한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공모와 수시 모집과 차이가 뭐냐,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와 수시 모집 차이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여러 절차를 좀 수행을 하실 경우에는 규제부처 협의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부처 협의라는 거는 어, 사업자, 신청자께서 내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은 이러이러하고 참 좋은데 규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정부 규제부처에 요청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규제부처가 저희가 규제부처를 설득하거나 규제부처가 허용을 해줘야 이제 실증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저희가 먼저 규제부처와 협의를 한 후에 이 과제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청자 입장께서는 요거와 유관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참여하기가 좀 수월한 수시 모집 안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활용, 도시 통합센터와 연동되는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이고, 이제 이런 사업 아이템이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다, 어, 다양한 시민들에게 좀 효용성이 좀 높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다수의 신청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 연중 수시입니다. 수시 모집으로 전환하여 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 기간은 상시고, 방법은 이상희 책임께서 보여주신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사업비 지원, 실증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공모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최대 1억 원 이내로 좀 제한을 좀 두고 있고요. 책임보험료는 이제 공모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맥스 최대가 5억이고, 요 수시 모집은 최대가 1억 원 이내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 동일 과제가 이제 실증 등의 승인 건수나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동일한 아이템을 여러 장소에서 실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최대 1억 원까지로 좀 이렇게 잡아놨고요. 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잡아놨고, 현물 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모와 동일하고요. 실증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도 공모 때 신청 자격을 갖춘 요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이제 수시 모집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과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제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요 사업 아이템을 간단하게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심 귀갓길 서비스라고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좀 시행해 주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우범 지역에 접근을 해서 산책을 하거나 귀갓길로 안전하게 좀 귀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범 지역 입구서부터 QR코드나 휴대폰 QR코드가 이제 어떤 세워진 간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 휴대폰으로 그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QR코드를 찍는 순간부터 제 주변에 있는 음성이 녹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반경, 뭐 예를 들면 뭐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3m 혹은 뭐 5m 이내에 음성이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음성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 전송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자가 요 음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혹시 사고가 발생될 위험에 있는 요소들을 좀 사전 발견해서, 예를 들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키워드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위험 사항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관제센터 내에서 경광등으로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경찰서나 유관기관의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근무자가 연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 이 시스템을 사용한 시민이나 사용자가 안전하게 안심 귀가를 할 수 있고 산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관련 규제는 저의 이제 녹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좀 규제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 규제를 현재는 규제부처와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시 모집 공고가를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개요는 지자체별 산책로, 공중 화장실 등 우범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 많이 보시는 안심 비상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설치된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주변에 제가 터치를 해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된 스마트폰이나 IoT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범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제 내용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의사항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시스템을 실증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우범 지역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범 지역에 대한 법적 적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제 실증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요 우범 지역에 대한 뭐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실증 지역을 좀 명확히 해서 작성을 좀 해서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규제부처나 저희 실증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드릴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통합 운영 센터와 연동. 이 부분은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 지방 정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자체와 협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본 시스템과 도시통합센터와 운영이 그러니까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동 방안, 뭐 추진 체계 협조 등의 제시가 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 시스템이 혹시 검토 후에 뭐 연동이 되려면 보안성 검증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보안성 검증 방안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진행 절차는 기존 수시 모집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지는 않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는 여기 수시 모집 안내서 가장 하단에 이 김준범 선임연구원이라고 내선 번호와 이메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조금, 공모 안내 부분, 그리고, 이쪽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획형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Q&A 시간을 저희가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음, 사전에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와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질문, 그리고 공모와 아주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이 있는 일반 제도 문의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 공모 문의 중에 저희가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 등록 심사 중인데 사업 지원 가능한지. 그래서 아마 이 질문하신 이 의도는 우리가 이 특허를 아직은 등록은 하진 못했고 이제 특허 등록 심사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지원 가능한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업에서는 이 어떤 신청 요건에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는 저희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특허가 특별히 없으셔도 저희 사업에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다른 그 스마트 도시 내 어떤 뭐 혁신 기술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허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 사업은 특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모 분야의 보행자 및 교통안전 솔루션도 가능할까요? 했는데 아마 이 분야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모로 좀 분야로 설정한 어떤 행정, 보건의료복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타라는 분야를 둬서 다 열어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안전 관련된 솔루션도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성을 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현재 실증 특례 준비 중인 기업에 참여 가능 여부.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이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실증 특례를 이제 신청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실증 특례를 할 준비를 하시는 건지를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뭐 접속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 저희가 따로 질문자는 체크해 두지는 않아서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아마 실증 특례를 준비하신다는 게 저희는 신청으로 이해를 하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기업보다 저희 공모에 지원하실 준비가 되신 걸로 저희는 보고요. 그러니까 실증 특례를 준비하신다는 거는 이미
우리 사업이 어떤 뭐 혁신적인 기술 뭐 서비스이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제가 있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해서 실증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이제 홍모에도 지원하실 수 있다. 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뭐 언제든지 제 내선 번호 또는 뭐 이메일로도 이제 명확한 이 질문을 하신 그 기업의 상태와 함께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요. 지자체 협의 과정 문의 작년과 동일한지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추진 과정 설명을 드릴 때 실증 특례를 위한 사업 계획서가 다 작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지자체 협의를 못 구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실증지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지자체 지원 확약서라는 그런 양식을 구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특례 심의 전까지는 어떤 협의 문서 공문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메일로라도 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뭐 반드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뭐 유사한 문서라도 괜찮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네, 2025년도와 바뀐 부분, 뭐 주로 신청 서류, 신청 양식에 대한 부분 처리 절차.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와 좀 바뀐 부분, 그리고 뭐 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존 설치된, 이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서 제가 좀 축약을 해서 넣었는데, 기존 설치된 대여동 관련 실증으로 신청 가능할지. 이렇게 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런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술, 이런 서비스를 가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 공모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제 행정 지원을 해드리지만 이걸 바로 가능하세요?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뭐 에어돔이기 때문에 뭐 건축법이라든지 뭐 안전기준과 관련된 어떤 규제 부처들의 답변이 있겠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에어돔 관련해서 뭐 인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든지 뭐 소방 관련 안전사항을 뭐 완비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정말 법령상 금지가 된다. 뭐 이런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에어돔이지만 뭐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됩니다. 우선은 신청을 해서 규제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일반 문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제 뭐 법무법인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이제 추후에 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혹시 뭐, 이제 사전 질문 올렸는데, 이게 이 사전 질문은 저희가 어제까지 취합된 내용을 지금 공유를 드린 거고, 저희 사전 신청 링크에 내가 올렸는데 여기 왜 없죠? 하는 부분은 이제 채팅창에 바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추가 질문은 없는 건가요, 연구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질문을 제가 그러세요? 예, 예, 예. 사실 여러 설치하는 기업 네, 네. 신규 이제 설치하는 지역이 생기고 생기고 네, 근데 설치했던 현장 네,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에어dom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음, 네, 네, 예를 들어 관련된 것 그래서 아까 보험 지역에서 하는 거는 네, 실제로 음, 가면 네. 저희는 따지면 아까 25년도 주거 시설을 대마시면
네, 음, 네, 네, 음, 네. 아,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저희 참석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뭐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재난 대피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법령상 금지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죠? 기준이 다 있긴 있죠. 네. 아, 네, 네. 기준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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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그러시네. 네, 그때는 기준이 그렇죠. 네, 네. 음,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 법령에서는 뭐 어떤 이런 뭐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제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의 명확한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게 법령상 금지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도로교통법 상에서 어떤 교통안전 무슨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또는 이 규격에 있지 않은 뭐 이상한 신호등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불법인데 어떤 기술의 이 혁신성이라든지 시민 만족도를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설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필요가 있고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령상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에서 시민들은 만족해서 쓰고 싶은데 법령상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신호등도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근데 이거를 뭐 경찰청에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쉽게 개정을 못 하세요. 어떤 이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게 법령상 금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도 뽑아보고 만족도도 뽑아봤더니 이거는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거는, 경우에 네? 따라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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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보다는 어떻게 경우에 다른지 따라서는 이거는, 와이파이요? 네. 시간 입찰에 들어가시는 뭐 그런 오, 상황에서는 글쎄요. 사실은 여기 일부는 없는 네이버 걸로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뭐 아니, 민간 사업자랑 같이 하실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부처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자체로 이 승인 권한을 다 위임을 해서 우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사업자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거나 신청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필요성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법령상 금지면 이건 명확하게 어떤 실증 사업으로 끌고 갈 그런 이제 근거가 있는 건데 애매모호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규제부처를 만나서 명확하게 어느 경우에나 기준이 있게 뭐 개정을 합시다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규제부처의 입장이 어떠신지는 이제 장담은 드릴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아,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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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우선 접수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공모 신청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만약에 메타존이 대표 기관이시면 대표 기관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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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금 네. 저희 국토부 모빌리티 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중이에요. 2월 7일 날 그 결과를 아직 받으신다는. 지금 네, 네. 음, 음, 이거 좀 밀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바탕화가 나와야지. 음, 음. 모빌리티 샌드박스 실증 통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 공로 여기 지금 스마트 저기 도시 샌드박스 공로를 하는 와중에 이쪽이랑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사업 내용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신청은 따로 하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뭐 그런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하시되, 뭐 추후에 어떤 뭐 사업비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조금, 네, 뭐 한쪽에서는 받으시고, 뭐 다른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뭐 지원이 안 되시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이라면 결국에 만나게 되는 규제 부처는 동일한 규제 부처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의견을 주시겠죠.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왜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에서 같이 진행을 하냐. 결국은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추천을 하는 건 음, 음, 이걸 이걸 해석하는 게 하니까 네, 네, 네. 말씀하신 지금 음, 음,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이 많죠. 음. 그렇죠. 저희가 25일부터 신청을 이제 접수를 받으니까, 고전에는 아마 그래도 뭔가 좀 결과를 받으시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네네. 시행사 시작이 6월이 추진 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그 서비스를 거의 다 마쳤고 네. 5월달 시범 서비스 네네네. 이번에 이제 네, 2년에 한 번 인처 네. 이번 연도에 이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이제 5월 초부터 군대 가는 분들 저희가 가져가고 음, 전세법 대전을 가지고 출발시킬 건데 저희가 이제 시범 서비스 하는 과정에 그 시청을 하는 그거는 완전히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그 공무 계획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홈카페에서 기존 후행된 사업과 계획 이상하고 사업이 창의적인 지원을 하고 네. 그걸 담당 네, 맞습니다. 공무 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어, 아, 음, 판단 우선은 그 지금 모빌리티로 진행을 하시는 단계가 규제 신속 확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 신속 확인은 이 규제, 그러니까 특례 신청의 전 단계로서 이 규제 신속 확인은 그 무엇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그냥 규제가 있냐 없냐면 답변을 받는 거고, 특례 신청을 실제로 들어가시는 거랑은 이건 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신속 확인해서 규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특례를 신청, 이런 연관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그냥 확인하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사동일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네, 좀 지나 예, 그렇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은 막 질문해 주세요. 과외 받으시듯이. 네, 이제 신속하게 네, 30일 이내에 통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늦어지거나 이러면 음. 헌에 따라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30일을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서도 많은 어떤 검토 사항이 있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빨리 주시지만 이제 30일 이내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지금 법령에서 이 전세 버스를 노선행하고 음, 예별로 배치하고 노선 면허 없이 이 국립대라는
특정한 음, 특별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최초로 하는 거. 아, 예, 예. 근데 이 내용들이 개정된 그 운영에 보니까 갖고 있었고요. 어, 애매모호하게 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ERP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컨트롤을 해서 출퇴근 시간대 지금 작년에는 특례가 흔히 아, 되더라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저희도 군대 가는 날짜들은 특정한 날이요. 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혼잡이나 공부하고 음, 상관없어가지고 네, 진행하는 부분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시간이 그 통화했을 때는 변호사분들이 법률법률법이다 아, 아, 네, 네, 네. 그런 상황이시군요. 아, 모빌리티 뉴스에서. 예, 예. 네. 음, 이제 이제 2월 7일이 지금 날짜가 지나서 지나셨네요. 네. 공부하고 싶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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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 안 되니까 싶어. 음. 어디까지나 확인을 하시는, 이게 규제 유무를 확인하시는 단계라서, 뭐, 그 결과로 뭔가 뭐, 저희 공모에 들어오실 수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이제 명확히 이제 이해는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모빌리티 규제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를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뭐, 결과를 조금 뭐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그 결과로 뭐가 크게 달라지질 않을 것 같다. 지원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업비 지원이 네. 아는 연구개발 아, 그렇죠. 실증 사업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 건물을 대전을 못해. 이제 음, 하루에 뭐 왕복 100km에 얼마 네,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사업 지원. 그 운영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버스 운영? 네. 예, 아마 지금도 저희가 이제 DRT 사업이 이제 몇 개가 승인된 게 있는데 아마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아마 돼 있는, 이게 제가 담당 사업은 아니지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 혹시 아니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운영비로 구성을 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예. 예,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실증 사업에 있어서 이동 수단 있잖아요. 네. 네. 전세버스 저희가 이제 직접 음, 음. 전세와 네, 뭐 얼마를 내셔야 되고 막 이런. 네. 필요로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마 실증 음.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건 아, 네, 가능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주로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대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모두, 네, 파악을 하시고, 공모해서, 네,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한 마지막으로 네, 네. 이게 그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도심에서 지금 이제 군대 가는 게 너무 음, 시작을 한 이게 저희가 그 이제 병무청하고 이렇게 혼수업이 돼 있다 보니 네, 지금 인천, 경북인천, 관할 도시가 6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인천, 광역시, 김포시, 광역시, 부천시 시민이 안 사시는데 이 6군데 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이게 한 군데 지자체만 되는 건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복합적으로 가능하세요. 아, 네. 여러 군데의 실증지에서 다만,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각 지자체의 어떤 지자체 지원 확약서 또는 협의 문서를 받으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예술교통과 교통과인데 그 예술교통과 스마트 도시 기획권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건데 아마 부서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초 지자체에 스마트 도시과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어떤 뭐, 이 DRT와 관련된 건 말씀하셨던 대중교통과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 부서의 업무나 협약 이런 것도 제출이 나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음, 음.
혹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셔서 다 도움을 받으셨고요. 혹시 한 30분까지 정도 기다려보고, 저희 온라인상에 질문이 없으면, 아마 사업 설명회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저희, 온라인으로 질문을 좀 주셨는데, 현장에도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AI 관련 인증제도 부분이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도 해당 규제 샌드박스 적용 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AI 관련 인증 제도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게 딱 어떤 사업인지 제가 사실은 이게 뭐 모든 분야에 정통하진 않아서 딱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AI CCTV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AI CCTV로 뭐 어떤 무슨 뭐 방범 방제 분야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CTV라면 그래서 방범 방제 분야 또는 뭐 다른 분야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우선 분야로 봤을 때도 저희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 이거 명확한 분야이신 것 같고 만약에 사업 내용상 뭐 어떤 개인정보 또는 뭐 어떤 다른 규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또 관련해서 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 올라오기 전에 조금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어, 그동안 저희가 한 4년도부터 이 지자체 매칭데이 행사라는 거를 매년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공모 신청서에서 뭐 지자체 아직 확보 못하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이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 분들 모아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바로 매칭을 해드렸는데 정말 이 좋은 행사인 게 매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 승인까지 연결이 되셨어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저희가 이 매우 좋은 훌륭한 사업이 있었는데 지자체를 못 구하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지자체 매칭데이를 통해서 좀 지자체를 구하셨고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실증 사업 승인까지 다 받고 지금 사업비 받으셔서 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계신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시 30분 정도까지 온라인 질문 기다렸다가, 네,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사이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오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대전이다 보니까, 네, 좀
감사합니다. 혹시 회사 위치가 어디실까요? 학교 위치요? 네, 예, 서울시 금천구 다들 멀리서 오셨, 원정 본점이 강원도 춘천에서. 아까 그 말씀 주신 지자체 매칭데이 음. 다음은 일정이 있어요.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린 건 지금 일정상으로는 5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5월 한 중순 셋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진행 일정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네, 뭐 5월 말이 될 수도 있고, 5월 안에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공지가 네, 물론 공지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못 구하셨거나, 뭐 지자체를 이미 구하셨지만 더 많은 실증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모아서 사업 설명 쭉 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분들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좀 사업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고, 오후에는 이제 팀별로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신지 이런 거 협의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 꼭 참석 안내 드리겠습니다. 권한 네네네. 그러면 30분이 되어서 이제 아직은 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이 자리가 종료되어도 제가 항상 이제 문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선 번호라든지 메일로 편안하게 질문 주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모 신청서 곧 작성하셔야 될 텐데 그 궁금한 사항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모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